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 동료 의원들에 의해 하원 의장직에서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4일 수요일 동부 시각 2시 20분에 모든 셀러폰과 TV, 라디오를 통해 비상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열린 일자리가 8월에 961만 개로 70만 개 이상 급증해 여전히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 어떤 구강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연합 노조에 이어 카이저 병원, 카지노까지 대형 파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보수 강경파 동료 의원들에 의해 하원 의장직에서 추방되는 사태가 발생해 미국의 연방 하원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하원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방 하원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권력 승계 서열 2위였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 동료 의원들에 의해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34년 미국의 헌정사상 하원 의장 축출 시도는 그동안 3차례 있었지만 표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의장직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하원 전체회의에서 호명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16, 반대 210으로 가결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6, the nays are 210.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메카시 하원 의장 제거에 찬성한 216명은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하원의원 208명에다가 공화당 보수 강경파 8명이 가세했습니다. 공화당은 221대 212의 면돈날 차이의 하원 다수당이어서 5명만 이탈해도 안 됐는데 8명이나 반기를 들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단 10개월 만에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내 보수 강경파들의 상징적인 인물인 매트 게이츠 하원의원은 하원 의장을 제거하면 대혼돈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국가부채, 예산 적자, 국경 혼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로 대혼돈이라며 하원 의장 축출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그동안 1910년과 2015년에 이어 2023년에 3번째로 하원의장 축출 시도가 있었으나 표결까지 실시해 하원의장을 실제로 축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1910년에는 당시 하원의장이 표결에서 압도해 의장직을 지켰고 2015년에는 잔 베이너 당시 하원의장이 하원 표결 전에 사임한 바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표결로 축출된 연방 하원에서는 새 의장을 뽑을 때까지 입법 업무가 완전 마비되고 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지명된 메카시의 최측근 패트릭 맥켄리 연방 하원의원은 정회를 선언하며 분내 개입을, 즉 의사봉을 내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후임 하원의장감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번 축출 사태를 주도한 보수 강경파 20명과 공존하며 타협해야 할지 이들부터 축출시켜야 할지 공화당 하원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새 지도자가 등장해 새 하원의장으로 조속히 선출되지 않으면 11월 중순 이전에 다시 가결해야 하는 연방 예산 등이 장기간 겉돌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재발되는 등 의정 마비와 워싱턴 정치의 대혼란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4일 수요일 동부 시각 2시 20분쯤에 모든 셀룰러폰과 TV, 라디오를 통해 비상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3년마다 연방에서 테스트하는 비상경보로 텍스트 메시지로도 발송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 셀룰라폰과 TV, 라디오에서 4일 수요일 오후 동부 시각 2시 20분경 비상경보가 일제히 울리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비상경보를 알리게 됩니다. 대형 통신타워에서 오후 2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 30분에 걸쳐 비상경보를 TV와 라디오, 무선 시스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휴대전화에서는 단 한 번만 비상경보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비상경보 시스템은 TV와 라디오로 하는 시스템과 휴대폰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으나
근년 들어서는 두 시스템에 동시에 보내고 있어 미국민들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같은 비상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이번 비상경보 시스템 점검은 FEMA와 FCC가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에서는 이는 국가 무선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이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게 됩니다. 이번 국가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는 TV와 라디오를 통해서는 7번째로 실시되는 겁니다. 2011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번 방송으로 비상경보를 시험했습니다. 모든 셀룰라폰까지 확대된 비상경보 시스템 점검은 2번째인 것으로 FEMA는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는 TV와 라디오, 무선, 셀룰라폰을 통합한 국가 비상경보 시스템 시험을 3년마다 최소 한 번씩 실시하도록 연방법에 규정됐습니다. 미국은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공격 등으로 국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빠지거나 확산될 경우 미 전역의 TV와 라디오는 물론 휴대폰을 통해 비상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8월에 961만 개로 다시 70만 개 이상 급증해 여전히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채용은 전달보다 고작 3만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베네핏을 위해 일터를 바꾸는 경우는 매달 줄어들고 있어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는 오랫동안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여 근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8월에 961만 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7월에 890만 개에 비해 한꺼번에 70만 개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소폭 감소한 880만 개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961만 개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급증한 직종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으로 한 달간 50만 9천 개나 급증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년 전인 2022년 8월에는 1,020만 개나 됐으나 매달 감소하다가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다시 급반등하며 70만 개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로써 실직자 640만 명이 모두 취업하고도 구인하는 잡 오프닝이 1대 1.5배로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에도 실제 채용은 585만 7천 명으로 전달에 비해 3만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의 이직 사태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위해 이직한 근로자들은 364만 명으로 7월에 382만 명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직자들은 얼마 전까지 한 달 4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가 6월에는 380만 명으로 크게 둔화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그만큼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었다가는 새 일터를 쉽게 구할 것이라는 확신이 적어지면서 이직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8월에 961만 개로 급증한 것으로 미국의 고용이 아직도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속도를 낼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민간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9월 고용지표에 따라 11월 1일 차기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번 더 인상할지 아니면 현 수준인 5.25 내지 5.5%에서 동결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구강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져 이에 따른 용품들도 다양해지고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저불소 치약부터 초미세모 칫솔 등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요즘 그만큼 치아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해지고 있는 구강 청결 제품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류의 수명은 치약을 쓰게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늘었다고 할 만큼 구강 청결은 수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뇌와 가까운 곳에 생기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남자와 여자의 대결로 비화될 만큼 칫솔질을 하고 입안을 몇 번 헹궈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두 번 헹구고 마는 남자들이 많은 반면 여자들은 더 꼼꼼히 입안을 헹구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불소 치약이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칫솔 모두 많은 유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에는 칫솔질을 강하게 하는 것이 권장된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잇몸과 치아를 아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위생과 청결 수준이 높아졌고 수명이 늘어난 만큼 타고난 치아를 더 오래 관리하는 것이 화두가 된 겁니다. 또한 치아만 닳는 게 아니라 잇몸도 녹아 없어진다고 표현할 만큼 치족을 관리를 해야 더 오래 튼튼하게 치아의 뿌리를 잡아줄 수 있어 치아를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온의 물로 입안을 서너 번 헹궈주면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기 전에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의 음식 찌꺼기를 확실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치약을 사용해 양치질을 하는데 아이들은 쌀알 한두 알, 성인은 완두콩 한 알 정도 크기의 치약만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양의 치약은 오히려 치아 표면을 마모시켜 치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 다음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헹굼입니다.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 성분은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그 불소 성분이 당분과 산성 때문에 구멍난 치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영양분을 가둬두어 치아가 꽉 차고 구멍이 난 치아의 표면을 다시 메꾸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소 성분이 치아 근처에 맴돌고 있어야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번만 양치질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저녁이어야 합니다. 자기 직전 양치질로 보충된 불소가 입안에서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헹구면 이런 불소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안을 덜 헹구는 것이 불안하면 완벽하게 헹구되 불소가 들어있는 순한 가글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다시 치약을 칫솔에 묻혀 살짝 양치를 한 뒤 두 번째는 덜 헹구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의 양은 한꺼번에 치약 2통이나 3통을 짜먹어야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기 때문에 치약 사용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1000pm 이상의 불소가 들어있는 불소 치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장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연합 노조에 이어 카이저 병원, 카지노까지 대형 파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노조원들이 파업으로 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파업들이 속출하면서 일부 경제적 피해와 소비자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3대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항해 UAW 자동차 연합 노조들이 3주째 파업을 벌이면서 매주 파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이저 병원 노조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노조들도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습니다. UAW 자동차 연합 노조는 9월 15일부터 13,000명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5,600명이 추가됐고 3주째인 현재는 25,000명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들의 3군데 조립 공장을 시작으로 미국 내 20개 주에 있는 38곳으로 부품 분배 센터들이 파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병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이저 병원은 7만 5천 명의 노조원들이 4일 새벽부터 6일 밤까지 사흘간 파업을 벌입니다. 오클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이저 병원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버지니아, 워싱턴 DC와 서부 워싱턴주 등 5개 주와 DC에서 파업이 벌어집니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흘간이 아니라 4일 하루 파업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카이저 노조원들은 간호사 보조, 각종 검사실 테크, 행정지원, 약사 등으로 카이저 전체 인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헬스케어 노조들의 파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이저 회사 측은 비상 플랜을 가동해 의료 서비스와 진료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예약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이저 보험을 갖고 있는 미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노조원들의 파업 결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합 노조의 파업이 실시되고 있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카지노 협회는 세계 도시 5개 노조들이 10월 중순 현재 계약 만료 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카지노의 본거지인 라스베가스에서는 카지노에서 일하는 6만 명의 노조원들이 MGM, 시저 등을 상대로 파업 투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